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건조한 신호음뿐입니다. 벌써 10번째, 원빈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나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옵니다. 단순히 바쁜 게 아니라는 걸 그 여자의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회사에 퍼진 소문, 그리고 눈물을 흘리던 김선민, 그 모든 불길한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집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나지막이 뱉은 한마디엔 짜증보다 깊은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얇은 유리바닥 위에 서 있던 나정, 그 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원빈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요? 그 침묵의 의미가 나정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한편 주영의 세상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는 완벽한 아내이자 예비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상민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너무나 담담해서 더 잔인하게 들리는 통보. 주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임신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애썼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상민의 눈빛엔 이미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이 주영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을 때 따져 물었어야 했을까요? 나정은 거실을 서성입니다. 시계바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고 다짐하지만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피어납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컸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 물리적인 부재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부재입니다. 원빈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정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건 아닐까?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나정은 고개를 세차게 졌습니다. 하지만 부정할수록 의심은 더 선명해질 뿐입니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나정은 숨을 멈춥니다. 주영은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챙겨 먹던 영양제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게 희극 같습니다. 아니, 비극적인 블랙 코미디일까요? 완벽한 가정을 꿈꿨던 여자에게 이혼녀라는 꼬리표라니. 엄마와 시어머니의 기대, 주변의 시선, 그 모든 무게를 견뎌왔던 그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강제로 찾아왔습니다. 주영의 눈엔 눈물조차 고이지 않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슬픔조차 마비시키나 봅니다. 상민은 이미 자리를 떴습니다.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주영. 그녀의 시선이 거실 한 구석의 마네킹에 머뭅니다. 저 기괴한 물건이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나정의 핸드폰이 다시 한번 울리지 않고 꺼집니다. 배터리가 다 된 게 아닙니다. 희망이 방전된 것입니다. 그 시각 주영은 핸드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 겨우 내뱉은 한마디에 울음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무입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순 없습니다. 두 친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둡습니다. 연락 두절과 이혼 통보, 각기 다른 불행이 동시에 그녀들을 덮쳤습니다. 과연 이 긴 터널의 끝에 빛은 존재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어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폭풍전야의 밤이 깊어갑니다. 나정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집니다. 집에 들어섰는데 아이들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민우야, 노민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들. 항상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이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나정의 목을 조릅니다. 원빈의 연락 두절로 인한 불안감이 아이들의 실종으로 폭발하듯 터져 나옵니다. 나정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놀이터, 편의점, 학원 앞, 어디에도 아이들은 없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내가 일 욕심을 내서 내가 나쁜 엄마라서 벌을 받는 걸까요? 죄책감이 나정을 집어삼킵니다. 주영의 손에 들린 건 임신을 위해 모아둔 자료들입니다.
배란일 체크표, 임신에 좋은 음식 리스트, 난임 병원 팜플렛, 그녀의 인생을 올가매던 종이 조각들 다 필요 없어 주영은 그것들을 미친 듯이 찢기 시작합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립니다. 갈기갈기 찢긴 종이들이 눈처럼 바닥에 쌓입니다. 그것은 주영의 부서진 꿈이자 짓밟힌 자존심입니다. 상민을 위해, 아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쳤던 시간들이 쓰레기통으로 처박힙니다. 더 이상 노력이라는 단어는 주영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독한 배신감 뿐입니다. 싱크대로 향한 주영은 한약 봉지들을 꺼냅니다. 쓰디 쓴 보약들. 이걸 마시면 아이가 생길 거라 믿었습니다. 주영은 봉지를 뜯어 하수구에 콸콸 쏟아버립니다. 검은 액체가 소용돌이치며 사라집니다. 마치 주영의 결혼 생활처럼 허무하게 흘러갑니다. 역한 한약 냄새가 진동하지만 주영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버립니다. 이제 그녀의 몸에 상민을 위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텅 빈 한약 봉지처럼 주영의 마음도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초라하고 지친 여자가 거기 서 있습니다. 민우야, 민준아. 나정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쉬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힐끔거려도 상관없습니다. 내 새끼들이 안 보입니다. 혹시 유괴라도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나정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옷차림이 보입니다. 하지만 다가가 보니 다른 아이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원빈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가 청은망은 짓누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주영은 친정집 문을 엽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감정이 울컥 치솟습니다. 엄마, 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우리 이혼하려고.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입니다. 주영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것은 마네킹 머리입니다. 상민이 애지중지하던 그 기괴한 물건.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칩니다. 이게 내 결혼의 실체라고, 이게 그 잘난 사위의 본 모습이라고 주영은 소리 없는 절규를 내지릅니다. 가장 보여주기 싫었던 치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켜버린 순간, 주영의 완벽했던 세계는 완전히 종말을 고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정은 친정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친정 문턱을 넘는 순간 싸늘한 공기가 나정을 맞이합니다. 거실에는 나정의 올케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에게 자기 아이를 맡기고 있는 올케 입장에선 시누이인 나정의 아이들까지 더해지는 상황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가씨, 어머님 힘드신 거 안 보이세요? 올케의 뾰족한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나정의 엄마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나정의 복직이 불러온 파장은 단순히 나정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희생을 담보로 한 위태로운 평화, 그 얇은 얼음판 위에 나정의 아이들이라는 돌덩이가 떨어진 것입니다. 올케의 투덜거림이 계속되자 참고 있던 나정 엄마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만 좀 해라. 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나정 엄마의 고함이 거실을 뒤흔듭니다. 그동안 손주를 봐주며 쌓였던 서러움이 며느리의 불평 한마디에 대무너지듯 터졌습니다. 내가 너한테 월급 받고 일해주는 보모니? 엄마의 입에서 나온 날 선말은 며느리인 올케뿐만 아니라 듣고 있던 나정의 가슴까지 후벼 팝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엄마라는 이유로 자식들의 육아를 떠안아온 노년의 분노. 올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나정은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동안 엄마는 며느리 눈치 보랴
손주들 보랴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부 갈등의 불똥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되어 나정의 친정집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때 퇴근한 나정의 오빠가 들어옵니다. 집안 꼴을 본 오빠는 대뜸 나정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너 때문에 집안이 이게 뭐야? 시집 갔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정은 기가 찹니다. 평생 엄마 등골 빼먹으며 산 건 오빠면서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나정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엄마가 뭐 오빠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이야? 나정의 방역에 오빠의 손이 올라갑니다. 이 기집애가 어디서? 하지만 나정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오빠의 턱 밑까지 들이받습니다. 지금 나정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과 같습니다. 남편은 연락두절, 시댁은 남의 편, 믿었던 친정오빠마저 적이 되어버린 상황. 나정의 이성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쳐봐, 아니 칠 수 있을 때 쳐봐. 나정의 악에 바친 고함이 집에 울립니다. 오빠는 나정의 기세에 눌려 올린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아이들은 구석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나정 엄마는 바닥을 치며 통곡합니다. 개판 5분 전, 아니 이미 이곳은 지옥입니다. 나정은 깨닫습니다. 여자가 밖에서 일 좀 해보겠다는데 왜 온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걸까요? 왜 내 꿈은 가족의 희생 위에서만 가능한 걸까요? 나정은 오빠를 밀치고 아이들을 끌어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나정은 엄마여야 합니다. 서러움과 분노로 뒤범벅된 나정의 얼굴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병사처럼 처참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오늘은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한편 주영과 일리의 밤도 깊어갑니다. 술자리에서 일리는 상규에게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도수치료를 받을 때 맡았던 그 좋은 냄새. 일리는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그 독특하게 좋은 냄새가 나는 남자들 있지 않니? 주영의 이혼 선언으로 침울했던 자리에 일리의 뜬금없는 설렘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일리는 꿈속에서 상규가 자신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꿈까지 꿉니다. 주영은 모든 걸 잃었고 나정은 모든 것과 싸우고 있는데 일리는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려 합니다. 새 친구의 엇갈린 운명. 하지만 이들의 따로 또 갇힌 밤은 서로에게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상규의 등장은 지쳐버린 새 친구의 삶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바람은 폭풍이 될까요? 아니면 봄바람이 될까요? 전쟁 같은 밤이 지나고 드디어 원빈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아니, 그가 제 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나정이 상상했던 바람난 남편의 모습이 아닙니다. 초췌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그는 나정에게 다시 회사에 간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나정은 직감합니다. 저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여자의 향수 냄새가 아니라 짙은 절망의 냄새가 납니다. 나정은 원빈의 뒷모습을 보며 묻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다고? 따져 묻는 게 아닙니다. 그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또다시 나를 속이고 어딘가로 도망가려 한다는 사실을. 나정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납니다. 나정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온 원빈이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는 병원 수술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꼬깃꼬깃 구겨진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김선민이 남긴 마지막 편지. 선배 죄송해요. 로 시작하는 그 편지는 원빈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자신의 우유부단함이 어쩌면 선민을 사지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수술실 문을 바라보는 원빈의 어깨가 제어할 수 없이 들썩입니다. 그는 소리 죽여 흐느낍니다. 이 눈물은 불륜의 증거가 아니라 한 생명에 대한 참회이자 공포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나정이 알게 된다면 원빈은 차라리 자신이 죽고 싶습니다.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나정은 집에 돌아온 원빈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밤새 친정 오빠와 싸우고
올케의 눈치를 보며 아이들을 데려온 나정입니다. 그녀는 너무 지쳤습니다. 원빈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캐물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 남자는 지금 내 곁에 있어도 내 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의 육아 전쟁에 참전할 의사가 없다는 것. 나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분노가 천리점을 넘으면 오히려 차분해진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습니다. 나정은 결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아빠로서의 역할을 구걸하지 않기로. 그것이 나정이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나정은 울먹이는 듯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원빈에게 말합니다. 이참에 육아에서 손 떼. 그 한마디는 원빈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나정 스스로에게 채우는 족쇄입니다. 당신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상관 안 할 테니 내 아이들에게서 물러나라는 경고. 그리고 이 모든 짐을 내가 혼자 짊어지겠다는 도끼 어린 선언. 원빈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정을 봅니다. 하지만 나정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등은 작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입니다. 이제 나정의 인생에 함께라는 단어는 지워졌습니다. 오직 홀로 버텨내야 할 차가운 현실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나정의 선언이 울려 퍼지는 것일. 적막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가릅니다. 그 시각 수술실의 불이 꺼집니다. 의사가 걸어 나오고 원빈은 떨리는 몸을 일으킵니다. 과연 선미는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주영은 찢어버린 임신 계획표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멈칫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파국의 시작을 알리는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연락 두절, 이혼 선언, 그리고 육아 포기, 각서까지. 새 친구의 인생은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이 깊을수록 출구의 빛은 더 눈부신 법. 다음 화, 나정은 과연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다음 생은 없으니까 이번 생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그녀들의 방역이 시작됩니다.